한때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단어는 완벽함과 혁신의 대명사였습니다. 소니의 워크맨, 닛산의 스포츠카, 닌텐도의 게임기가 전 세계를 뒤흔들던 시절, 일본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했던 영광은 어느새 아날로그 문화와 느린 변화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팩스와 도장, 지역마다 다른 교통카드는 이제 일본 사회의 정체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옆 나라를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과거 일본의 그늘 속에서 시작했던 한국은 이제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천공항의 디지털 시스템, 전국을 통합한 교통카드,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는 한국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가 느린 변화에 좌절하는 동안 한국의 청년들은 도전을 멈추지 않고 실패를 배움으로 삼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두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한쪽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고 다른 한쪽은 끊임없이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이 두 나라의 극명한 차이를 파헤쳐보며 과거와 현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단 1초면 충분합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출발합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국제 경제와 기술 발전을 연구하고 있는 존 맥켄지 교수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쇠퇴하는지 분석하며 연구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일본과 한국의 발전 경로를 비교하는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과거 세계를 주름잡았던 일본은 현재 여러 분야에서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 일본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세계 8위였으나 2021년에는 28위로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동안 42위에서 30위로 상승하며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과거 문화예술 분야에서 아시아를 선도하였으나 현재는 한국의 대중문화, 즉 한류에 그 주도권을 내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일간지에서도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분석하면서 한국의 부상과 일본의 쇠퇴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때 세계를 선도했던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단어만으로도 품질과 신뢰를 상징했죠. 하지만 요즘 일본에 대한 세계의 시선은 예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던 일본은 정체되고 혁신을 두려워하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팩스와 도장, 수십 년 된 행정 시스템은 시간이 멈춘 듯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그 반대였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단순히 빠르고 스마트한 기술을 넘어 그 기술을 사람들의 일상과 연결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공항에서 도시로 또 전 세계로 이어지는 효율성은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죠. 과연 무엇이 두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논문 작성을 위해 직접 보고 느낀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때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일본의 쇠퇴와 지금 세계를 주목시키는 한국의 부상의 원인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일본을 처음 방문했을 때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팩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서류를 주고받는 방식이 디지털 이메일이 아닌 팩스와 도장에 의존하고 있었죠. 심지어 계약을 체결하려면 직접 만나서 종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만 유효하다는 점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과거 일본이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디지털 기술을 개발했던 나라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더욱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면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의 입국 심사는 단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굴 인식, 지문 인식,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입국이 순식간에 처리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공항 내부에서 만난 직원들은 디지털화된 공항 앱을 추천하며 항공편 정보, 교통 안내, 심지어 공항 내 식당 메뉴까지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바로 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하나의 교통카드로 지하철, 버스, 택시를 모두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환승 요금까지 자동으로 계산되니 별도의 비용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지역별로 다른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했고 심지어 택시는 여전히 현금 결제를 선호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시스템 차이는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느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방식과 전통을 유지하며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수용하며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어떤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젊은 세대는 변화와 도전에 대한 태도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일본의 청년들을 만나보면 그들이 안정적인 대기업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패는 곧 무능력의 증거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창업은 거의 불가능한 선택지로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20대 중 창업을 고려해 본 적 있는 비율은 고작 4%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만난 청년들은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창업의 평균 연령이 점점 낮아지며 이제는 대학생이나 20대 초반에도 창업을 시작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 창업가는 정부의 창업 지원금으로 첫 시도를 했지만 6개월 만에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부의 재도전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과 피드백을 받아 두 번째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한국 정부의 지원 시스템이었습니다. 단순히 창업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패한 창업가가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신용을 회복시키고 재창업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가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실패한 창업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큰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도전과 혁신의 태도는 비단 창업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MZ세대는 단순히 안정적인 직장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색깔을 담은 콘텐츠와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MZ세대는 과거의 경제적 침체기를 지켜보며 잘한 탓에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차이는 문화와 기술,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으로 직결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콘텐츠와 기술력을 통해 어떻게 도약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 혁신에 그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를 무대로 삼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콘텐츠와 기술이 융합된 분야에서 한국의 도전 정신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서울의 한류 콘텐츠 진흥원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넷플릭스 글로벌 TOP10에 오른 32편의 한국 콘텐츠가 어떻게 기획되고 제작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K-드라마와 K-웹툰은 철저히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만들어졌습니다. 촬영 단계부터 다국적 시청자들을 고려해 자막과 편집을 맞추고 현지 문화를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은 과거 일본 콘텐츠가 주로 일본 내 시장에 집중했던 것과 크게 대조되었습니다. 콘텐츠 산업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게임, 스타트업, 그리고 디지털 기술은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웹툰 수출액은 최근 5년간 10배 이상 증가했고 한국 게임의 수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의 배경에는 단순한 기술력만이 아닌 사용자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민첩성과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를 빠르게 읽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콘텐츠와 기술은 아직 국내 시장 중심의 전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방송 관계자는 우리는 일본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듭니다라고 말했지만 이는 점차 좁아지는 국내 시장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 콘텐츠 제작을 위한 마케팅 예산 확대,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전문 기관 설립까지 모든 지원이 철저히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과거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변화를 선택했듯이 세계는 이제 한국을 새로운 혁신의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도전에는 크고 작은 오해와 갈등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작은 오해와 이를 통해 더 깊이 깨달은 한국의 진면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변화에는 구체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일본은 한때 세계 경제를 주도했던 강대국이었지만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불황과 함께 정체된 경제 구조를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버블 경제가 붕괴하면서 시작된 경제 침체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의 1인당 GDP 성장률은 이 시기 이후 평균 0.8%에 그쳤고, 이는 세계 평균 2.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IMF 외환위기라는 위기를 겪으며 과감한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급격히 성장했고, ICT 정보통신기술 산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ICT 분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5G 네트워크 상용화를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두 나라의 정부 정책 차이입니다. 일본 정부는 경제 정책에서 안정성을 중시하며 신중한 접근 방식을 유지했지만, 이는 변화와 혁신의 속도를 늦추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본의 스타트업 지원 규모는 GDP 대비 0.03%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GDP 대비 0.2%를 스타트업 육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창업선도 대학 프로그램과 같은 제도를 통해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하며, 실패한 창업자에게도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 분위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일본에서는 실패를 곧 능력 부족으로 간주하며 부정적인 시선이 강합니다. 반면 한국은 실패를 새로운 도전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실패 기업인들을 지원하는 재도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창업 생태계가 활발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혁신적 기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통해 일본과 한국이 얼마나 다른 길을 걷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은 단순히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ICT와 스타트업 분야는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던 서울의 테헤랄로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릴 만큼 활기찬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1,5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새롭게 창업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빠르게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성공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행하고 시장에서 반응을 얻은 뒤 다시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죠. 그의 말처럼 한국 스타트업의 프로토타입 제작 기간은 평균 3에서 6개월로 일본의 평균 1년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또한 실패한 기업에게는 재도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혁신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점은 한국의 5G 기술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들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했던 자율주행 셔틀 버스는 한국의 기술력이 일상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 셔틀은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고, 모든 과정이 승객의 편의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서 뒤처진 상황이며, 도로 환경과 법적 규제의 한계로 인해 상용화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또한 한국은 글로벌 플랫폼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드라마와 K-팝은 이미 세계 시장을 사로잡았고, 이제는 K-웹툰과 K-게임이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글로벌 탑10 콘텐츠 중 한국 작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기준 32편, 일본은 8편에 그쳤습니다. 한국 웹툰의 해외 수출액은 지난 5년간 10배 증가하며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일본은 여전히 국내 중심의 콘텐츠 제작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콘텐츠의 글로벌화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의 일본 콘텐츠 비중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 모든 성공의 비결은 단순히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실생활과 연결시키는 사람 중심의 혁신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 모든 과정에서 겪었던 도전과 갈등, 그리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방식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직면했던 어려움 속에서 어떤 해답을 찾아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과 글로벌 진출은 단순히 정부 지원에 그치지 않고, 민간 기업의 도전 정신과 빠른 실행력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2023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신 메모리칩 기술과 AI 반도체 개발을 통해 글로벌 IT 기업들의 주요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일본의 소니는 과거 세계 전자 시장을 선도했으나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뒤처지며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감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니의 점유율은 1% 미만으로 추락했으며 주요 사업 영역도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 축소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LG에너지솔루션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일본을 추월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과 같은 한국 기업들은 2022년 기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며 일본 파나소닉이 10% 이하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도약은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산업에 과감히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기업 문화는 여전히 안정성과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며 신중한 결정을 선호하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실패를 감수하고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오지 네트워크 상용화와 관련된 기술력도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오지를 상용화한 국가로 2024년 기준 오지 가입자 비율이 45%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일본 25%를 크게 앞서는 수치로 디지털 전환과 연결성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순한 기술적 성공 외에도 한국 사회가 가진 도전 정신과 열정이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도전 정신과 사회적 문화가 어떻게 한국을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시켰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성장 뒤에는 단순한 기술적 성공만이 아닌 사회 전반에 깃든 도전 정신과 협력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으로 국가를 지원했고 이는 국민이 국가 재건에 동참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협력과 단결은 한국 사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는 한국의 청년들에게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테헤랄로 이른바 스타트업 거리에서 만난 창업자들은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고 있었습니다. 한 창업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창업은 몇 개월 만에 망했지만 정부의 재도전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 조사와 자금 운영 방법을 배우며 두 번째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런 재도전 문화는 일본과 비교해 한국 창업 생태계의 차별점을 잘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MZ세대가 문화를 이끄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히트를 기록한 오징어, 게임이나 더 글로리는 젊은 작가와 제작자들의 도전으로 탄생한 콘텐츠들입니다. 이는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글로벌 관객의 취향을 반영한 결과로 일본 콘텐츠의 국내 시장 중심 전략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한편 한국의 한류 스타트업 생태계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 정부는 창업 지원금을 포함해 창업 선도대학 프로그램,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등으로 젊은 창업가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최근 스타트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체계적이고 폭넓은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아직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일본과 한국의 교육 및 사회적 가치관에서도 확인됩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교육 커리큘럼에 코딩과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기술 교육과 실습보다 전통적 교육 방식에 집중하며 변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렸습니다. 결국 한국의 도전 정신과 혁신 문화는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이루어낸 협력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의 도전 정신과 혁신 문화는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관과 시스템 전반에서 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개인의 일상생활까지 혁신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자정부 시스템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23년 기준 전자정부 개발지수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에서 세계 2위를 기록했으며 정부의 민원 서비스 중 92% 이상이 디지털로 처리됩니다. 제가 직접 서울의 한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민원 대기 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무인 발급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처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정부24 앱은 주민등록등본 발급, 세금 납부,
이사 신고까지 모두 한 플랫폼에서 가능하게 했습니다. 일본의 행정 시스템은 여전히 복잡한 종이 서류와 도장에 의존하고 있어 한국과의 격차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한국 사회의 혁신은 단순히 시스템의 디지털화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 곳곳에서도 새로운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티머니 교통카드는 지하철, 버스, 택시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하고 자동 환승 시스템까지 갖추어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모빌리티 서비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교통카드를 사용하며 교통수단 간 통합성이 부족해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도구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가 변화를 얼마나 수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빠르게 적응하는 국민들의 태도와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맞물려 변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QR코드 결제는 전통시장이나 노점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었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디지털 수용 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새로운 기술 도입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가 더 강했습니다. 일본의 한 소상공인 인터뷰에 따르면 QR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교육과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비용과 안정성에 집착하는 문화가 새로운 시도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기술 도입과 사회적 수용 능력이 결합되어 빠르게 혁신을 이루고 있는 반면 일본은 전통과 안정성에 얽매여 변화의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두 나라의 미래 경쟁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변화는 두 나라의 글로벌 이미지와 경제적 위상에 뚜렷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류의 성공은 단순한 문화적 열풍을 넘어 국가 브랜드를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의 글로벌 탑10 콘텐츠 중 한국 드라마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기준으로도 일본을 4배 이상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콘텐츠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높은 제작비나 화려한 연출이 아닌 글로벌 관객을 타깃으로 한 전략적인 기획과 현지화 노력에서 나왔습니다. 한 드라마 제작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세계를 목표로 합니다. 글로벌 플랫폼에서의 반응과 데이터를 분석해 콘텐츠를 기획하죠. 반면 일본 콘텐츠는 여전히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방송국 PD는 일본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시청자들에게는 만족감을 줄 수 있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은 빠른 속도로 일본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37,027달러로 일본의 39,285달러와의 격차를 2,000달러 이내로 좁혔습니다. 특히 ICT 및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일본을 넘어선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게임 산업의 수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2022년 기준 수출액이 9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일본 게임 산업의 수출 비중 20%를 크게 앞서는 수치로 한국이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일본이 국내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고수하는 동안 한국이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고 끊임없이 도전한 결과입니다. 한국의 이러한 도전 정신은 기술과 콘텐츠뿐만 아니라 행정 시스템과 사회적 가치관에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디지털화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았고 이를 통해 국가 시스템의 효율성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아날로그적 요소와 복잡한 절차를 고수하며 변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두 나라가 선택한 길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머물며 변화를 두려워했고 안정과 전통을 고수하려는 태도가 현재의 정체를 초래했습니다. 팩스와 도장이 여전히 일상에 남아있는 아날로그 사회,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 그리고 폐쇄적인 경제 구조는 일본이 새로운 도약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IMF 외환위기의 절망 속에서 과감히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기술과 시스템을 혁신하며 사람 중심의 효율성을 추구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는 청년들에게 끝없는 도전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더 이상 과거 일본의 그림자 속에서 허덕이는 나라가 아닌
독창적인 혁신과 문화로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성장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연결성입니다. 기술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시스템은 삶을 더 간소화하며 콘텐츠는 국가와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화와 한류는 단순한 산업적 성과를 넘어 세계가 한국을 새로운 기준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과감한 선택, 국민의 협력,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이 한국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잠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장인 정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과거의 영광은 지금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의 성공은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혁신이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태도와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나라의 길을 비교하며 저는 한국이 지금껏 이룬 성과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동시에 일본이 다시 한번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가능성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흥미롭고 통찰력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